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을 가장 신속하고 빠르게 진단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긴급진단 부동산 119 진행의 최윤영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서울 아파트 전세가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무려 3배나 뛴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0월 이래에 10년 동안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평균 79.8%나 상승했다 하고요. 이 기간에 서울시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27.2%에 달했습니다. 서민들만 점점 더 좀 살기 팍팍해지는 현실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겠습니다. 긴급진단 부동산 119 함께 시청하시면서 불황 속에서도 알차게도 돈을 차곡차곡 모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에 같이 좀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목을 꼭 해주시고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긴급진단 부동산 119 시청자분들의 상담 시간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 전화 3424-0718번 그리고 정보 용료 100원이 부과되겠습니다. 샵 82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상담까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진단 부동산 119 지금 시작합니다. 긴급진단 부동산 119 오늘 이 시간 책임져 주실 두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이마트 연구소의 이정찬 대표님 먼저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한희 팀장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들 하나하나씩 좀 풀어보는 시간 만들어 보겠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추천해 드릴 만한 재테크, 물건까지도 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평소에 투자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 저에게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또 생방송 도중에 실시간으로 맞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뭐 우스갯소리로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냥 농담을 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현실로 바짝 다가온 것 같아서 좀 팍팍한 살림살이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는 게 사실이 된 것 같습니다. 전세가가 엄청나게 올랐고요. 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대표님께서는 이런 불황 속에서도 또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잘해서 부자가 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비법을 좀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어떤 전략들이 있는지 강의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에 부동산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11.3 대책이 나오면서 네. 잠시 지금 주춤을 하면서 관망을 하고 있죠. 관망을 하고 있는데 그래야 되고 이제 우리 참 국내 정치 상황이 참 좋지 않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죠. 그래야 되고 우리가 뜻밖에도 또 미국의 미국의 대선 결과가 우리 의도하고는 좀 맞지 않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런 11.3 대책으로 인해서 주춤했던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한 1-2개월만 지나면은 어느 정도 내성이 쌓여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시장 환경에 어떤 펀더멘털은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이제 플러스가 되다 보니까 이 기간이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사항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리 대부분 시청자님들의 부모님들 보시면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젊었을 때 다소 이게 못 살았던 그런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제분들만큼은 나의 전처를 밟지 않게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자제분들이 좀 부자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 건가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녀 부자 만들기 전략 예. 주제부터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두 가지를 강조드립니다. 두 가지. 자, 청약통장에 대해서 미련을 과감하게 버려라. 자, 제가 오프라인 강의가 됐건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10사람 중에 7, 8분이 자제분 명의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그러면 이 청약통장을 왜 가지고 있냐고 하면은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아들 내 집 마련하는데 빨리. 또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이런 게 있어요. 금리가 좀 높잖아요. 저축 겸 해서 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이 청약통장을 자제분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청약통장 자제분 이름으로 만들어준 청약통장에 대해서 미련을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자제분이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자제분 명의로 투자를 해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많은데 자금 출처 혹시 나오면 어떨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농담을 이런 거 있죠. 경찰서보다 더 무서운 게 세무서라고. 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게는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운 게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보면 이게 대화를 해보시면은 은연중에 그런 게 깔려 있습니다. 예? 자, 물론 우리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거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적절하게 절세 내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연하게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해서 이 두려움이 있다 이죠. 이 두 가지를 좀 떨쳐버린다면은 자제분들이 부자 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가 청약통장의 미련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에는 서울시 거주자의 25%가 일순위자였습니다. 이거는 지금 11.3 대책 나오기 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또 가입자의 절반이 전체의 일순위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수도권 같으면 가입 후 1년만 경과하면 일순위가 됐어요. 그다음에 1년 동안 12회 이상 납부만 하면 됐어요. 그 외의 지역은 또 6개월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과거에 우리가 1, 2순위가 별도로 있었거든요. 이걸 통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순위 가입자가 급증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11.4 대책에서 1순위 자격 요건에 대해서 이게 강화된 걸 아마 아실 거예요. 자, 이번 11.3 대책에서 뭐가 다 있었냐면은 일단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게 있죠. 조정 대상 지역. 예, 서울 같으면 서울 전 지역이 해당되겠고요. 과천, 성남, 세종시, 그다음에 부산의 5개구, 그다음에 하남시, 고양시, 남양주, 동탄 2기, 화성의 동탄 2기. 이 지역을 우리가 이번에 11.3 대책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게 명칭이 돼 있습니다. 이런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그 강화된 내용이 기본적으로 세대주가 아닌 자는 1순위 자격 요건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세대주가 아닌 자.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5년 이내에 당첨된 세대원이 있는 자, 그 속해져 있는 세대원 중에 어느 누구라도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2주택 이상 소유 세대주에 속한 자, 세대에 속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요건을 충족을 해야만이 1순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님들의 자제분이 이런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1순위 요건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당 부분이 이런 요건에서 결격 사유가 될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에 또 이제 내년부터 좀 이게 뭐랄까 유연성 있게 실시될 수 있었던 청약 가점제 40%를 이번에 이제 유지하기로 돼 있었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있습니다. 핵심은 자, 내가 신혼살림을 어느 지역에서 터를 잡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제분의 향후 재산 수준이라든지 모든 스케일이 달라집니다. 정말입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제 말에 동감을 하실 겁니다. 내가 신혼살림을 내가 어느 동네에다 터를 잡고 사느냐가 그 첫 출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 그런데 최소한 그래도 이런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내 집 마련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런 지역에서 벗어난다는 소리는 내가 신혼살림을 하는 첫 출발지가 그렇게 매력이 없는 지역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1순위가 이번에 강화가 되다 보니까 더더욱이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청약 가점제를 봅시다. 일단 청약 가점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청약 가점이 전체가 94점 만점입니다. 94점 만점. 그래서 우리가 무주택 기간으로 몇 년 있었느냐에 점수를 매깁니다. 15년일 때가 32점 만점입니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무주택 기간 산정하는 것은 만 30세부터입니다. 그러면 15년이 되려면은 자제분이 몇 살이 돼야 돼요? 만 45세가 돼야 되겠죠? 예. 만약에 10년이 된다면은 40세가 돼야 될 거고. 그럼 그 안에 자제분들이 결혼도 했을 텐데 이 무주택 기간에서 점수를 많이 못 얻는다는 걸
그걸 갖다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부양가족 수. 참 요즘에 자제분들 결혼도 늦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자제분도 잘 출산율이 좀 떨어지잖아요. 자, 6명이 되면은 만점입니다. 35점. 그런데 대부분 자제분들이 요즘에 나이가 먹어도 좀 결혼을 늦게 하다 보니까 이 부양가족 수에서 점수를 많이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만약에 결혼이라도 했다고 한다면 2명이라 한다면은 15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3명 같은 경우는 이제 20점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 4인 가족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다자녀 가구 같으면 이제 특별 공급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청약 가입 기간 이거는 대부분 점수를 높게 받아요. 그런데 전체 만점이 15년 만점이 17점입니다. 전체 배점 비율에서 적죠. 적은데 왜 이거는 대부분 점수가 높냐? 우리 부모님들이 자제분들을 위해서 청약통장을 대학교 다닐 때부터 가입을 시켜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점수가 높은데 상대적으로 높은데 전체적인 배점에서 낮잖아요. 자, 그러면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면은 만 35세 되는 아드님이 있는 그런 우리 시청자님 가족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직장도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도 했습니다. 결혼도 했고 또 자제분도 한 명 두었어요. 자, 그리고 어머님이 일찍이 청약통장을 가입을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만 25세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랬을 때 점수를 한번 보십시오. 자, 무주택 기간에서 5년이기 때문에 12점 받았습니다. 부양가족에서 3명이라서 20점 받았습니다. 가입 기간이 1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12점 받았어요. 이거 합치면 몇 점입니까? 44점입니다. 이 44점 갖고는 여기서 제가 그 앞에서 말했던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당첨될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이 44점 같은 경우가 갖고는요, 안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 최소 그래도 60점은 돼야 됩니다. 최소. 자, 제가 며칠 전에 저희 강의장에 오셨던 수강생 중에 연세도 좀 이렇게 되신 분이었어요. 59점인데 느는 곳마다 떨어졌어요. 느는 곳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여기서 하나의 예시로 들어주면 만 35세 직장인에다가 자제까지 있는 분, 가입 기간이 10년 이 정도면 상당히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양호하다고 생각되실 거예요. 그런데도 사실은 이 점수 가지고는 서울에서 청약 가점제에서는 살아남기가 어렵다 이거죠. 자, 그래도 이런 경우는 양호한 케이스지만 대부분이 이러한 케이스도 안 되신 분들이 청약 통장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청약 통장에 이제 미련을 좀 버리라는 이유는 당첨될 확률이 없다는 걸 강조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게 뭐랄까 자금 출처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두려워해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특수관계인, 가족이라든지 형제간이라든지 이런 특수관계인 거래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증여로 간주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정상적인 거래다면 내가 주장하는 자가 내가 지금 정상적인 거래입니다라고 입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기본적으로 증여재산 기본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10년 단위입니다. 자, 부부간에는 6억까지 됩니다. 자, 이 부부간의 6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양도세 절세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양도세 절세 방안. 즉 취득가액을 올려놓는 그런 케이스에서 좋겠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모가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거 5천만 원입니다. 일단 성년이 되면은 5천만 원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세 안고 우리가 갭 투자 서울에서도 강남에서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도 이 자제분들 명의로 투자를 안 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라 이거죠. 이거 하나 사주면은 무주택 열심히 지금 맞춰놨는데 청약 통장 못 써먹는 거 아니야라고 그런 측면과 이렇게 하다 보면 나이도 아직 어린데 혹시 자금 출처 조사 나오는 거 아니야?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금 5천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실제는 5천만 원 이상이 돼도 자금 출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냐? 국세청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자, 국세청 내부 규정으로 보면요. 자,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원칙은 증여를 했으면 증여세 내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것도 10년 단위로
나이가 이 정도 먹고 이 정도의 세대를 구성을 했다면은 이 정도까지는 자금 출처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그런 배제 기준이 있다는 거죠. 이 기준을 잘 활용하시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30세 미만 아드님을 두신 분이라 30세 미만 아드님을 두신 분이라면은 총액 한도 1억까지는 자금 출처 조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30세 이상인데 아직 30살이 넘었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런 자제분이라면은 1억 5천까지 출처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30세 이상 결혼은 이제 세대주.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2억 5천까지 자금 출처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한 40세 이상이 됐는데 요즘 결혼을 좀 늦게 하잖아요. 결혼을 하지 않은 그런 아드님이나 자제분이 있다면은 3억까지 출처 묻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40세 이상 아드님 되신 분들 5억까지 출처 묻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만 보시더라도 서울 핵심 지역에서 자제분 명의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질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느냐? 첫 번째 사유는 청약 통장 못 써먹을까 봐. 두 번째는 혹시나 자금 출처 나올까 봐. 제가 가끔 이런 농담을 좀 합니다. 세미나에서. 혹시 아드님 국회 청문회장 쓰실 뭐 그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건 제가 웃자고 이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배제 기준이 있다는 것을 잘 활용하시면은 자제분 명의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30대 직장인들, 특히 30대 직장인들 부자 되기 위해서는 자, 유망 지역에 청약을 하기에는 점수가 낮다. 최소 그래도 60점 이상은 돼야 된다. 따라서 그 청약 통장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시고 전세 안고 갭 투자. 그리고 또한 그렇다면 자금 출처에 대한 전혀 개의치 마시라. 그다음에 자, 내가 청약 통장 이제 이런 뭘 갭 투자를 예를 들어서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일단 유주택자가 됐기 때문에 청약 통장 점수에서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은 재개발, 재건축 아직 나이가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접근하시라는 겁니다. 중장기로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되면은 청약 통장 필요 없습니다. 그냥 유망 지역에서 내 집만 할 수 있는 지름길이 이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재개발, 재건축은 이제 기간이 좀 오래 걸린다 이거죠. 그런데 아직 젊은 직장인이기 때문에 좀 이 정도는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가지시고 접근한다면은 충분히 유망 지역에서 내 집마련을 할 수가 있다. 또 그렇지 않다면은 자, 물론 지금 그 조정 대상 지역에서 유망 지역의 이제 분양권을 매수 전략인데 자, 우리가 11.3 대책 이전 건은 대부분 민간의 건은 6개월이면 전매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11.3 대책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가 된 것들은 1년 6개월 내지는 이제 소유권 잔금 때까지 이제 가는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미 6개월 전 것들이 좀 희소성이 있어서 가격이 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유망지역에서 분양권 프리미엄 주고 과감하게 매수하는 게 더 보다 현실적이다 이거죠. 청약 통장 가지고 넣어도 떨어질 거 이왕이면 프리미엄 좀 얹어주고 매수하시는 게 더 현명하다는 것. 자,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지금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청약 통장에 많다. 그래서 저는 미련을 버리시라. 그다음에 청약 통장 미련 두지 말라고. 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여기에 너무 미련 두다 보면은 못 하고 있다. 그다음에 자금 출처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단 설사 증여세나 이런 게 문제가 된다면요. 내가 자금 출처에 80% 정도만 이렇게 소명을 하면은 전체를 소명한 걸로 봅니다. 이런 것도 이제 참고를 하시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자, 자제분들 다 부자 빨리 만들고 싶은 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일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런 청약 통장이라는 제도가 자제분들이 부자 될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강조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이슈 강의 시간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또
자녀분의 얘기들, 좀 재테크 어떻게 하면 방법을 또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60대 이상의 아버님 세대, 뭐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오히려 좀 정리하는 시기였다면 요즘에는 워낙에 부동산 투자 쪽으로 많이 몰리면서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하고 매수하는 그런 율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잘 좀 고려하시고 판단하시고 투자 방향을 설정을 하셔서 투자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긴급진단 부동산 119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 있으시거나 상담 원하시면요.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3424-0718번이고요. 그리고 샵 8289번 정보용이 100원이 있습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는요. 저희가 무료 세미나를 통해서도 자세하게 도움을 드리니까요. 어떤 주제로 진행이 되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망 및 임대 수익형 투자 원칙이란 주제로 무료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오늘 방송 진행해 주시는 이정찬 대표님께서 직접 맡아주시겠고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됩니다. 9호선 신논현역 1번 출구에서 가깝겠고요. 참여 원하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서울전화 3424-0718번으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정찬 대표님께서 직접 또 진행해 주시는 무료 세미나 소식까지 있습니다. 세미나에 또 방문해 주시면 1:1 맞춤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많이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시청자분들의 고민 본격적으로 전화, 문자 연결해서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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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분 좀 도움을 드릴까요? 강서 쪽에 지금 마곡지구 쪽으로 해서 네. 좀 관심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등촌동이랑 또 염청동 쪽으로 해서 지금 좀 고민 중이에요. 네, 어떻게 투자 나올지. 계획이 있으신 거네요. 네네. 네, 마곡지구 쪽을 중심으로 해서 좀 보셨는데, 향후 뭐 전망도 궁금하실 것 같고요. 투자처로 좀 잘 보고 있는지도 궁금하신 거고, 다양하게 좀 궁금증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자, 이 부분 우리 대표님께서 좀 하나하나 물어봐 주시면서 상담을 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마곡지구 바람타고 주변에 있는 소형 아파트들 가격이 좀 많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네. 그런데 혹시 실거주 목적이세요? 그렇다면 뭐 전세나 이런 거 안고 하나씩 사두실 계획이세요? 실거주는 이제 2년이나 3년 뒤로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우선은 전세를 끼고서는 투자를 좀 한 60%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전세 끼고 했다가 한 2, 3년 후에 들어가서 사실 수도 있는 그런 지역. 네. 예. 그러면 제가 좀 지도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무겁다 보니까 좀 지금 들어가기가 좀 이게 꺼려질 수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면은 양천 향교 쪽에서부터 이게 가양역이나 증미역 일대 네. 이쪽에 보면은 이제 대부분 도시개발 아파트라든지 주공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대부분 주공 아파트들 연식이 꽤 좀 오래됐어요. 맞아요. 네. 보통 한 23년에서 한 24년 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예. 그리고 20평대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은 최근 1년 동안에 그냥 최근 1년만 놓고 보면요. 소형평이 한 1억 정도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1억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 초 같으면요. 묻지도 말고 가서 구입을 하라고 했던 지역 중에 하나가 이 등촌동 가양역이나 증미역 일대에 있는 소형 아파트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한 1억 정도 오르다 보니까 제가 그걸 묻지도 말고 가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꺼려져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예. 그렇다면은 문제는 왜 그러냐? 어느 정도 좀 오를 만큼 올랐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노후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 재건축이나 이런 걸 기대를 한다면은 기간이 앞으로도 상당히 좀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또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용적률도 그렇게 사업성에 크게 사업성이 그 좋은 방향으로 주지도 않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쪽에 있는 소형 아파트, 주공 아파트 뭐 몇 단지가 됐건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투자 목적으로 투자 목적에다 무게 중심 두고 이게 사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실거주 목적이 있다면은 5를 칠 수도 있는데요. 투자 목적 플러스 실거주라 한다면은 X치기는 뭐하지만은 세모 정도밖에 쳐줄 수 없다. 그렇다면은 가능한 저는 이 일대에서 약간 새 아파트를 한번 찾아보자 이거예요. 네. 마곡지구 인근에 있는 네.
마곡지구 인근에 있는 그러면 저기 뭐야 저 화곡동 저 우장산 그쪽에 있는 좀 새 아파트라든지 그렇다면 염창역 아시죠? 네네. 예, 염창역 쪽에서 보면 또 아이파크라고 하는 아파트가 그렇게 또 오래된 아파트가 아닙니다. 네. 단지 규모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이쪽은 지금 노후도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또 많이 올랐고 물론 제가 아까 언급한 아파트도 최근에 좀 올랐습니다만은 아직은 또 새 아파트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는 여력은 이쪽보다 오히려 노후된 아파트보다 새 아파트가 좀 더 남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는 저는 항상 이 부동산 이게 투자를 하실 때도 확률이라는 용어를 좋아합니다. 확률. 이왕이면은 보다 확률이 높은 쪽, 좀 더 오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곳. 그리고 새 아파트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실투자 금액에서는 다소 이제 평형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에 있는 주공 아파트보다도 마곡지구 염창역이라든지 화곡역 일대에 있는 새 아파트 위주로 좀 현장 조사를 더 해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 의견을 저는 약간의 새 아파트 쪽으로 이렇게 의견을 좀 정리해드릴게요. 네, 여보세요. 아이파크 쪽이. 네, 네. 네, 대표님께서 일단은 그런 방향으로 새 아파트 쪽으로 좀 권해 주셨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도 궁금한 부분 있으신가요? 아, 제가 안 그래도 아이파크를 한번 저기 갔다 보셨어요? 답사를 네. 했는데요. 혹시 그쪽에 그런 목동 재건축으로 해서 이주하면 좀 더 오를 그게 있는지 상승 여력이 있는지. 오를 확률이 네, 있는지. 이렇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아이파크 위치가 좀 이게 대중교통은 좀 애매모호합니다만은 거기가 행정구역이 거의 목삼동 쪽하고 목동 쪽하고 그 목동 신시가지하고 멀지 않아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중장기적으로는 그것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군에 대한 수요도 어느 정도 이게 뒷받침을 해줄 수가 있고요. 네네네. 네. 참고하세요.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계속해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 서울 전화 3424-0718번 그리고 샵 82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요. 부동산에 관한 고민들 한 분 한 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연결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부분 좀 도움을 드릴까요? 지금 네. 원래는 그 풍납동 극동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위례 신도시에 분양을 받아서 지금은 현재는 위례 신도시에 살고 있고 아파트에 살고 있고 네. 저쪽 풍납동은 전세를 주고 있는데 네. 장기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그래도 언젠간 매도를 할 것 같은데 둘 중에 어떤 거를 매도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매도를 한다면 언제쯤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여쭤보려고 전화 드렸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좋아하신다는 그 확률, 미래 가치를 뒀을 때 어떤 게 또 미래적으로 또 봤을 때 투자 가치가 있고 매도를 어떤 아파트를 하는 게 나을지 네, 상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전화 잘 주셨고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풍납동에 있는 아파트를 먼저 처분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 네네. 예, 그러면서 지금 그러면 일시적인 현재 1가구 2주택이시죠? 아니요. 그러니까 제 이름으로 돼 있는 거는 예, 예. 위례고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는 게 풍납동이거든요. 예, 예. 아, 세대가 다릅니까? 네? 세대가 달라요? 지금 세대가 같이 일단 주민등록상으로 예, 같이 돼 있으면은 그러면 그래도 일시적 2주택이 맞아요. 네. 예, 예. 그 소리는 뭐냐면은 풍납동 아파트를 처분하시더라도 이번에 지금 위례 신도시 올 봄에 입주하셨잖아요. 네네. 예, 3년 이내에 풍납동 곳을 처분을 해야 풍납동 거 양도세 절세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해드리고자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자, 풍납동 거를 팔아야 되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자, 보니까 여기 지도를 이렇게 보니까 87년 말에 입주됐네요. 네. 즉 그 네네. 소리는 현재 28년 정도 됐네요. 네네. 자, 그럼 28년 됐다는 소리는 아파트가 굉장히 노후가 됐다는 얘기죠? 네. 네. 자, 노후가 됐다는 얘기는 향후 호재는 뭐밖에 없어요? 재건축이죠? 네네네. 예. 재건축 얘기도 오고 가고 있는 것 예, 같아요. 예. 자, 그런데 호재는 재건축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본 아파트가 재건축을 해가지고 사업성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풍납동에 이 아파트에 거주하실 때 우리 대부분 우리 시청자님들이 내가 현재 살고 있는 내 아파트의 현재 용적률이 몇 프로인가 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은 모르겠고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들었어요. 높습니다. 예, 제가 많이 알고 알기로 계셨네요. 용적률이 270에서 한 280% 정도 돼요.
네. 현재 재건축하기 전 용적률이. 네. 그렇다면은 용적률이 이런 상황인데 잘해봤자 1대1 재건축밖에 안 되겠죠? 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 28년 정도 됐으니까 앞으로 기대될 수 있는 것은 재건축인데 실질적으로 현재의 용적률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네. 예, 30년이 지나도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재건축에 대한 미련 버리시고 예, 오히려 위례 신도시는 앞으로 기반 시설이 더 구축이 되면 현재보다 더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력도 많고 그리고 3년 이내에 처분하셔서 양도세 비과세 받으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위례의 입주일로부터 예, 풍납동에 있는 아파트 3년 이내에 처분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네, 여보세요? 네. 네, 먼저 풍락동의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시는 계획으로 일단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견해 참고해 보시고요. 네, 더 추가적으로 궁금증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긴급진단 부동산 119, 네, 부동산에 관한 고민을 좀 신속하게 진단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상담 받고 있고요. 이번에 샵 8289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자 상담입니다. 6194 시청자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인천시 북해동의 우길 아파트 재건축을 보고 투자하고 싶은데요. 괜찮을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역시 재건축에 관한 투자에 관한 문의시네요. 인천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예, 예. 자, 일단 지도 잠깐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 말씀하신 쪽이 7호선 굴포천역 쪽에 있는 5층이나 6층짜리 아파트들입니다. 우길 아파트, 대동 아파트, 대진 아파트, 동아 아파트 이런 것들은 이제 저층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리고 자 아파트 이것도 역시 한 28년, 29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재건축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현재 층수도 5층 내지 6층밖에 되지 않으니까 저거 전세 끼고 하나 샀었다가 재건축이 기대하고 그리고 또 역세권에다가 7호선 역세권이다 보니까 서울 접근성도 괜찮고 매력 있지 않을까? 예, 물론 매력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따져보셔야 돼요. 아까도 제가 그 풍납동에 있는 아파트하고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우길 아파트의 현재의 용적률은 한 170%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정확히 이 끝자리 숫자가 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대동 아파트는 120%가 안 될 겁니다. 용적률이. 그러면은 자, 위치는 여기나 뭐 비슷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성이 어느 게 좋겠어요? 170짜리가 좋겠어요? 120%짜리가 좋겠어요? 그래서 투자금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면은 이럴 때는 우길 아파트가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대동 아파트가 더 훨씬 매력 있다. 자, 문자 주신 분 그렇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자 주신 6194번님 일단은 문의하셨던 아파트보다 다른 아파트를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으십니다.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더 궁금증 있으시면 저희 연락 주시면 또 추가적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른 시청자분의 문자 상담 내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상황심리역 일대 한신아파트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또 빌라를 보유하고 계신데 향후 전망과 재개 여부가 궁금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도 우 대표님. 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아마 동대문구라고 하셨는데 아마 성동구 같고요. 예, 성동구 이 상황심리역 일대에 있는 이제 조그만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여기 재개발 기대하시고 보유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 자, 왜 그러냐? 현재 재개발 지역이 아니면은 앞으로 재개발 지역으로 이게 추가 지정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비 애정구역이라는 이런 제도 자체가 현재 폐지가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재개발 지역이 아니라면은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재개발 지역이 지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문자를 주신 것 같은데 특히 서울의 도시 재생 사업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이런 애정구역이라는 제도 자체도 폐지됐기 때문에 이걸 기대하시고 보유하신다는 것은 맞지 않다. 따라서 보유 가치가 별로 없다. 매도하시라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문자 주신 분 매도하시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계속해서 저희 전화 연결된 시청자분 상담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부분 부동산에 관해서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나요? 저기 제가 아파트를요. 네. 경기도 고양시 네. 일산 서구 네. 일중로 30번지 네. 산들마을 506동 605호를 갖고 있는데요. 네. 지금
요즘 파는 게 좋은지 아니면 좀 갖고 있으면 뭐 혹시 제 생각엔 통일이 되고 이러면은 오를 승산이 있는지 그래서 네. 언제쯤 파면 좋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어머니 요즘에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정치를 뭐 이렇게 바로 뭐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많죠. 네, 그래서 예, 예. 보유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파는 게 좋을지 그게 궁금하신 것 예, 같습니다. 예. 자, 이 부분도 우리 예, 예. 대표님과 한번 알겠습니다. 상담해 볼게요. 그 주소가 보니까 뭐 이 산들 사거리 있고 어디 산들마을 일대 같아요. 일산 서구. 네.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산 이 서구 쪽이 일산역 주변으로 있는 일산의 구도심 지역입니다.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몇 평대 가지고 계세요? 32평이요. 예. 32평이면은 그냥 평당 1,000 해가지고 시세가 3억 1천이나 3억 2천일 겁니다. 예, 예. 예. 그렇다면 일산에서도 상당히 가격이 상당히 좀 낮은 지역이에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3억 2천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예, 예. 아마 시세표를 갖다 쭉 역산을 해보세요. 2009년도에 3억 2천이었습니다. 즉 그 소리는 뭐냐면은 이제 전 고점 회복했습니다. 그럼 전 고점 회복하고 쭉 올라갈 수 있느냐? 그렇게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아파트 연식이 또 좀 약간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걸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2009년 이전에 사셨다면 좀 차익이 있을 텐데 고점이 2008년에 2009년에 사셨다면 차익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미련 두지 마시고요. 정리하시는 쪽으로 하십시오. 예, 예. 예, 네, 정리하시는 쪽으로 하십시오. 뭐 남북 통일 얘기도 합니다만은 그거 기대하실 수는 없잖아요. 예, 예. 네, 예. 여보세요. 네, 예, 예. 우선 과감하게 좀 매도해 보시는 방향으로 답변을 주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긴급진단 부동산 119 저희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부동산에 관한 고민들 하나하나씩 좀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전화 주시거나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3424-0718번이고요. 정보 용료 100원이 있습니다. 샵 8289번으로 문자 상담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은 매물건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긴급진단 부동산 119 부동산에 관한 고민들 여러분들에게 좀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는 시간 마련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요, 또 투자처를 찾고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물건들 하나하나씩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 개요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2014년 11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분양 면적 39제곱미터, 사용 규모는 29.8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방 2개, 욕실과 테라스가 위치했고요. 총 5층 중에 4층이 되겠습니다. 매매가는 2억 6천만 원, 대출 금액은 월세 시에 1억 5천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가는 전세 시에는 2억 원, 보증금 3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실투자 금액 전세 시에는 6천만 원, 월세 시에는 8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물건입니다. 다세대 주택인데요. 이 매물의 추천 포인트부터 해서 하나하나씩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추천 포인트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보시면 개포 주공 아파트 이주 수요 수혜 기대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매물이 있는 위치가요. 개포 주공 아파트와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개포 주공 아파트가 서서히 순차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개포 주공 아파트를 보면 대부분 소형 평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이주를 할 때 분명히 소형 평수를 찾게 될 거고 그 근방을 찾게 되실 텐데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물건이 그에 맞는 수혜 지역이라는 것 그리고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에 이주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두 번째는 주택지 부족으로 희소 가치가 예상되는 지역이라는 것인데요. 위치를 좀 보면 양재역과 뱅뱅 사거리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이 지역을 하나하나씩 보면 굉장히 상업지역이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주택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일하시는 많은 상업지역에 있는 분들의 주거지로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주 수요라든지 수요 걱정이 없다, 공실 염려 없이 임대를 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까지 있는 매물이라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입지를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신분당선 다중역세권 이용이 가능한 양재역과 굉장히 가깝게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이 다 이제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직주 근접의 이주 수요까지 굉장히 좋은 위치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밖으로 보면 이제 도곡공원도 있고요. 굉장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주거지를 선택할 때 자연환경 굉장히 많이 따지게 되실 텐데 도곡공원도 걸어갈 만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위치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군을 좀 살펴보면요. 은광여고, 은성중, 언주초 학군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매물의 위치에서 한 3분 정도면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걸어서 갈 수 있기 때문에요. 학군의 수요도 굉장히 두텁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대치동의 학원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런 학원과도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실 때도 굉장히 두터운 학군을 가져가신다면 프리미엄까지 누려보실 수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중간에 이제 아까 전에 산책을 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양재천이 굉장히 가깝게 있습니다. 그리고 양재 시민의 숲도 가깝게 있기 때문에 양재천을 좀 말씀드리면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전거 도로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걷기 좋은 백길로에 선정이 될 만큼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점이 나중에 집가 상승에도 굉장히 큰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을 좀 살펴보실 텐데요. 디자인 굉장히 세련되게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때 디자인 많이 보실 텐데요. 깔끔하게 완공이 된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강남대로 이면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쪽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많은 사무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주 근접을 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에게 직주 근접의 배후 주거지로도 적합한 위치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안을 좀 보시면요. 소형 투룸이고요. 중요한 게 이제 테라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 중에 이제 테라스가 있는 곳이 딱 2개의 매물인데요. 그중에서도 좀 더 큰 테라스가 있는 매물을 지금 소개해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호실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테라스가 있으면 사실은 3룸에서도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뒤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굉장히 저렴한 급매 매물로 나온 매물 여러분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이게 2014년 11월에 준공이 완료가 된 매물인데요. 지금 한 2년 정도 됐죠. 네, 사실 지금 이 지역이 계속적으로 지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에 지가가 많이 상승하기 전에 이미 완료가 된 매물이기 때문에요. 급매 매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거고요. 이 지역은 아마 미래를 보시면 계속적으로 주변에 좋은 환경들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지가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매매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구조의 이 정도 위치에 있는 매물 주변에 한번 임장 활동을 통해서 나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의 3억대 초반, 중반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매매가가 2억 6천만 원 그 급매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임대가는 전세 시 2억 원 예상할 수 있고요. 월세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75만 원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제 잔금을 치르시면 바로 월세를 받아볼 수 있다라는 큰 장점까지 가지고 있는 매물입니다. 대출은 월세 시 1억 5천만 원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른 실투자 금액을 보시면 전세 시 6천만 원, 월세 시 8천만 원에 접근할 수 있는 매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매물건 다세대 주택입니다. 강남구의 도곡동에 위치해 있고요. 완공된 지 한 2년밖에 되지 않은 거의 새 다세대 주택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첫 번째 매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 주시거나 문자 남겨주시면 또 차후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매물건 개요 확인 화면으로 먼저 해보시죠. 용산구 효창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017년 2월에 준공될 예정이고요. 분양 면적은 52.89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42.17제곱미터입니다. 방 2개, 욕실, 발코니의 구조로 총 5층 중에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매가는 2억 8천만 원, 대출 금액 월세 시에 1억 8,500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가는 전세 시에는 2억 4천만 원, 보증금 3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실투자 금액 전세 시에는 4천만 원, 그리고 월세 시에는 2,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두 번째 매물건도 추천 포인트부터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효창 4호구역 재개발 단지와 인접을 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효창 4구역과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요. 효창 4구역은 지금 이제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으로 지금도 계속적으로 하나하나씩 편의시설들이 마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의시설들이 많이 다 마련이 되어 간다면 분명히 살기가 더 좋은 곳이 되기 때문에 지금 소개해드리는 매물이 있는 위치까지 집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주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살던 분들은 당연히 이사를 가셔야 되고요. 이사를 가시려면 분명히 그 환경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가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리는 매물이 있는 이 위치를 분명히 고려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주 수요까지도 풍부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요즘에 용산구가 많이 뜨고 있어서요. 용산구에 있는 매물을 찾으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아주 좋은 매물을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잘 눈여겨보시고 또 한 번쯤 나와 보신 분이라면 잘 선택을 하셔서 좋은 기회를 잡아보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입지를 좀 보겠습니다. 1호선, 3호선, 경의중앙선, 다중역세권이고요. 보시면 효창공원역과 굉장히 가깝게 있습니다. 제걸음으로 빠르게 걸어가도 한 3분 안에 도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하철역과는 굉장히 가깝게 아주 좋은 교통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주변에 숙명여대도 있고 효창공원도 있고 남영역, 공덕역까지도 좀 도보로 이용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개발 호재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체계 가능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사실상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이 중단이 되어 있는데요. 꼭 언젠가는 사업이 재개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다시 재개가 되어서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면 분명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서울의 관광 명소 용산민족공원이 이제 위치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미군기지 이전 후에 이곳에 용산민족공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부터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곳은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정말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는 서울의 허파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것을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들이도 오고 그리고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질 예정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용산의 굉장히 큰 집가 상승의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건물을 좀 보실게요. 건물은 매매가 대비 굉장히 넓은 대지 지분을 확보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변에 이제 살펴보시면 똑같은 가격이지만 굉장히 대지 지분 그리고 면적이 넓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이 가격이 굉장히 널찍한 느낌이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거주 적합한 구조와 옵션, 그리고 3베이 구조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가장 살기 좋은 구조죠. 방과 방 사이에 이제 거실이 있는 구조인데 3베이 구조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액 가장 중요합니다. 금액 하나씩 말씀드리면 매매가 2억 8천만 원이고요. 임대가 전세 시 2억 4천만 원, 월세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9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출은 월세 시 1억 8,500만 원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이에 따른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4천만 원, 월세 시 6,500만 원 예상됩니다. 네, 오늘 수익형 부동산으로 두 가지의 매물건 살펴봤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아래 박스 보이실 텐데요. 서울 전화 남겨주시거나 샵 8289번으로 문자도 가능하겠습니다. 긴급진단 부동산 119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문가분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 인사 나눌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